안녕하세요. 갈피부니키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에 파킹 어시스트만 넣으면 됩니다. 가격은 6,850만원입니다. 익스클루시브만 해도 기본적인 지능형 안전기능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주차 센서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죽 열선 스티어링, 1열 시트에 열선과 통풍 들어있고 2열에도 열선 기능 있습니다. 또한 EV9처럼 따로 옵션 안 넣어도 전동 테일게이트 돼 있죠.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12.3인치로 당당하게 있고요. 여기서 다른 건 안 넣어도 135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는 꼭 넣어야 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는 운전하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지나갈 때 계기판 안 보고 전방 주시할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아이오닉 9 정도 되는 차라면 무조건 있어야 할 옵션이긴 하죠. 이 큰 차를 주차 센서만으로는 주차하기 힘듭니다. 주차 방지 보조도 되니까 뒷범퍼 부서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실외 V2L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내 V2L은 깔려 있거든요. 정 캠핑할 때 V2L 쓸 거면 그냥 트렁크에서 멀티탭 긴 거 꽂아서 쓰면 될 일입니다. 그래도 실외 V2L이 필요하시다면 20만원짜리 정품 커넥터 사서 끼면 됩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상위 등급 갈 필요가 없어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벤츠처럼 화려한 것도 아닌데 굳이 필요할까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뭐 색이 바뀐다는데 어차피 전기차 타면 폐차할 때까지 에코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꿀 일이 없어요. 우드 인테리어가 아닌데요. 뭐 커피숍 맞나요? 우드 찾게. 그냥 모양만 괜찮으면 차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도어 센터 트림이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지 않은데요. 도어에 앉아서 갈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까지 가죽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천연 가죽 시트 아닌데요. 인조 가죽이나 천연 가죽이나 말 안 해주면 거의 모릅니다. 바지 벗고 시트에 앉을 거 아니잖아요. 천연 가죽 아니어도 됩니다. 1열 시트가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아닌데요. 차에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집에 가서 와이프와 담소 나누며 침대에 누워있는 게 더 편합니다. 1열 시트 통풍이 아닌데요. 뒷좌석 사람들 뭐 더울 일이 있을까요? 천장에 에어컨 송풍구 있겠다. 그거면 충분하죠. 굳이 벤츠 S클래스 마냥 통풍 시트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방 측방 주차 충돌 방지 기능 없는데요. 서라운드 뷰에 측방 주차 센서까지 있는데 차를 긁어먹는다면 그냥 그 차는 어차피 부서질 운명이었던 겁니다.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있었다고 해도 부서졌을 거예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이거 연습 안 하고 쓰려고 하면 버벅이게 돼서 오히려 뒤에 기다리는 차들에게 더 민폐입니다. 그냥 내가 주차하고 내가 차 빼는 게 훨씬 빨라요. 14개 스피커에 보스 오디오가 아닌데요. 패밀리카일수록 차에서 노래 들을 일이 없습니다. 뭐 뽀로로나 틀어줄 건데 보스 오디오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아닌데요. 사이드 볼스터 조금 움직이고 고양이 안마 해주는 것 때문에 굳이 이걸 고를 필요는 없겠죠. 3열 전동 폴딩 시트 아닌데요. 어차피 3열은 한 번 접으면 계속 접혀 있을 거고 한 번 피면 아마 접을 일 없을 겁니다. 굳이 여기에 전동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에 컴포트 플러스만 추가하여 7,37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내 V2L이야 뭐 따로 커넥터 사서 쓰면 된다곤 하지만 차를 7,000 주고 사는데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없는 건 좀 아니죠. 야간에 운전할 때 은은한 불빛 느낌이 보기에도 좋고 과속하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려주니까 딱지 안 끊기고 좋습니다. 은근 도움이 돼요. 우드 인테리어도 이거라도 안 들어간다면 얼토당토 안 한 이상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도어 센터 인조 가죽 감싸기도 이거라도 감지 않는다면 아이오닉 5 같은 일반 우레탄 패널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실내 고급감을 위해선 있어야 됩니다. 천연 가죽 시트도 이게 겨울에는 모르는데 여름 같은 계절에 땀날 때 앉아보면 확실히 인조 가죽과 살에 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부들부들하니 감촉이 좋으니까 천연 가죽 정도는 챙겨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집이 아닌 곳에서 좀 더 편하게 시동 켜고 누워 쉬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트입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진짜 누워서 쉴 때 침대만큼 편한데요. 시트 눕혀 보시면 그냥 등받이만 눕는 시트랑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챙겨야 되죠. 2열 통풍 시트도 있으면 좋은 게 애들 덥다고 할 때 통풍 틀어주면 금방 시원해지기도 하고 엉덩이와 등에 땀띠도 안 생기니까 병원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전후 측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있으면 좋은 게 혹시나 실수로 전방이라도 박으면
헤드램프에 센서에 온갖 것들 다 부서져서 수리비 폭탄 맞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자동 주차는 둘째 치더라도 좁은 주차장에서 차 뺄 때 편하니까 있으면 좋죠. 이거는 큰 차일수록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14개 스피커의 보스 오디오도 차가 큰 만큼 공간감 확장을 위해서 오디오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프레스티지에서 다른 건 안 넣어도 되지만 컴포트 플러스는 꼭 넣어줘야 하는데요. 일단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 피로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3열도 거의 애들이 앉을 텐데 수동으로 리클라이닝 조절하는 거 애들한텐 막상 힘들죠. 그래서 전동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아이오닉 9 오너들 아니면 뭐가 바뀐지 아마 모를 겁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레인지로버 되는 것도 아니죠. 스웨이드 내장재가 아닌데요. 천장에다가 얼굴 비빌 것도 아니고 스웨이드에 욕심낼 필요 없죠. 스티어링 가죽 투톤 아닌데요. 스티어링이 가죽 투톤이면 드리프트가 잘 되나요? 아니죠. 그냥 가죽에 열선만 들어오면 스티어링은 할 일 다 한 겁니다. 디지털 패턴의 인조 가죽 감싸기가 아닌데요. 그거 구멍 좀 더 뚫어보겠다고 캘리그래피 갈 필요 없습니다. 자외선 살균 시스템 없는데요. 무슨 회사 식당 물컵 소독기도 아니고 굳이 이게 있어야 할까요? 소독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파 가죽 시트 아닌데요. 저는 천연 가죽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 아닌데요. 그냥 거울로도 뒤에 잘 보입니다. 오히려 액정 미러는 레이턴시랑 프레임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메탈 페달이 아닌데요. 신발로 밟는 페달이 메탈이던 고무던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아쉬워할 게 아닙니다. 헤드램프 지능형 아닌데요. 어차피 지능형 기능 자체가 하이빔을 켜야 작동하는데 시내에서 운전하면 하이빔 킬 일이 없습니다. 거의 느끼지도 못할 기능이니까 없어도 되죠. 풀옵션급의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캘리그래피에서 19인치 휠 장착해서 100만원 할인받아 7,69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차 앞, 옆, 뒷부분까지 바뀌는데 이게 차를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해주더라고요. 라인 정리가 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챙겨야 할 외장 디자인이고요. 천장재가 스웨이드가 되면 확실히 차 내부가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랜저 캘리그래피가 차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스웨이드 때문이죠. 차값에 7,000을 썼는데 직물 천장은 좀 아쉽습니다. 투톤 가죽 스티어링도 그립감에서 더 두툼한 느낌이 나니까 좋고요. 도어 패턴에 디지털 타공 패턴이 들어가야 하는 게 이게 아니면 물결치는 모양의 도어 트림 가죽인데 저는 이게 좀 촌스럽더라고요. 촌스러움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외선 살균도 이런 장갑 말고 빨대나 물티슈 같은 거 넣어두면 살균도 되니까 좋죠. 그리고 우리가 캘리그래피 오는 이유 사실 이 나파 가죽 시트 때문입니다. 재질도 재질이지만 제네시스스러운 느낌의 파이핑이 들어가주기 때문에 시트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디지털 센터미러도 트렁크에 짐이 가득 있을 때 켜주면 가리는 거 없이 뒤가 잘 보이니까 좋습니다. 메탈 페달도 일반 페달에 비해 밟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고무 페달과는 감이 다릅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도 시내 운전만 한다면 별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두운 지방 외곽길 운전할 때 써보면 이만큼 야간에 믿음직한 기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잘 움직이니까 야간 운전 시엔 무조건 켜고 다니세요. 3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21인치 휠이 아닙니다. 그런데 휠 모양이 무슨 로마시대 마차도 아니고 굳이 이걸 웃돈 주고 사야 할까요? 셀프 레벨라이저도 이거 없다고 해서 몸에 느껴지는 거 거의 없으니까 굳이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역시 굳이 프레임 쩔고 잘 보이는 하이테크의 거울이 있는데 그걸 냅두고 이걸 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이오닉 풀옵션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에 디지털 사이드미러 추가하면 가격은 7,930만원입니다. 21인치 휠이 전기차답지 않게 크고 멋진 편입니다. 친환경 차에서 이렇게 살이 많은 차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차가 안 그래도 큰지라 21인치 정도는 끼워줘야 합니다. 19인치 휠을 끼면 아마 모닝 휠 뺏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셀프 레벨라이저도 캠핑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차 뒤에가 눌려서 앞쪽이 들리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늘 보고 운전하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안 써본 사람들은 저걸 왜 하지 싶지만 써본 사람들은 다음에는 무조건 한다는 선호 옵션입니다. 여유만 된다면 저도 이거 지르고 싶긴 해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6,85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각종 충돌 방지 보조와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전동 테일게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까지 보통 차에서는 풀옵션이나 가야 할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왕 사는 차 좀 고급스럽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520만원 더 주고 2번 조합 7,37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부터 해서 천연 가죽 시트와 14개 스피커의 보스 오디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까지 차에서 오랫동안 머물러도 지겹지 않은 옵션 구성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현대차는 캘리그래피지 싶으신 분이라면 322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7,692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의 스웨이드 내장재, 투톤 가죽 스티어링과 나파 가죽 시트,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그랜저 캘리그래피에 비해 뒤처지는 거 없는 제대로 된 고급화된 전기 SUV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차 풀옵션이지 싶으신 분이라면 238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7,93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21인치 휠에 셀프 레벨라이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빌트인 캠이랑 파노라마 썬루프 말고는 더 넣을 옵션도 없습니다. 저는 현재 3번 조합에 빌트인 캠 2와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한 버전으로 사전 계약 걸어놨습니다. 머리로는 2번 조합 사라고는 하는데 가슴이 3번 조합을 시키네요. 마지막으로 경쟁 차종과 크기, 그리고 가성비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과 카니발, 신형 팰리세이드로 알아볼 텐데요. 크기만 놓고 보면 카니발이 아이오닉 9에 비해 길이는 95mm, 폭은 15mm 크지만 높이는 5mm 낮고요. 휠 베이스도 40mm 짧습니다. 아이오닉 9이 그래도 주차장에선 카니발보다는 아주 조금 덜 민폐긴 하네요. 팰리세이드는 아이오닉 9보다 길이는 5mm 길고 높이는 15mm 더 높습니다. 대신 차폭은 동일하고요. 휠 베이스는 160mm 짧습니다. 지난번에 팰리세이드 보고 오니까 차가 엄청 웅장해 보이던데 아이오닉 9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다면 차량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오닉 9의 7인승 캘리그래피 무 옵션 구성으로 나머지 차들도 가격 맞춰보았습니다.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2,120만원, 팰리세이드 2.5 터보 가솔린은 1,958만원,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1,118만원 저렴합니다. 아이오닉 9이 가격이 잘 나왔다고 해봤자 EV9에 비해서 잘 나온 거지 내연차와 비교하면 아직 멀은 거죠.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이오닉 9은 전기 충전 요금 kW당 324원 기준으로 했을 때 1km 주행하는데 77원이 됩니다. 10만 km 주행 시 771만원의 충전 요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에 비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525만원 더 들고요. 팰리세이드 2.5 터보 가솔린은 무려 1173만원이나 더 듭니다.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도 435만원 더 들죠. 그렇다면 차량가액에 전기차 보조금 빼고 취등록세와 5년 동안의 자동차세, 10만 킬로의 유류비를 포함해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이오닉 9은 총 8,544만원이 드는데요.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2,120만원 쌌지만 나중엔 1,073만원만 저렴해집니다.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1.6 터보의 자동차세가 얼마 안 나와서인지 어느 정도 선방해줬네요. 팰리세이드 2.5 터보는 처음엔 1,958만원 쌌지만 나중엔 90만원 싸집니다. 유류비도 유류비지만 자동차세에서 아무래도 전기차가 더 유리한 거죠.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1,338만원 쌌지만 나중엔 169만원만 싸집니다. 차값도 비싸고 자동차세도 많이 내니 아이오닉 9에 비해서 유지비에서는 선방하기 쉽지가 않죠. 가격표 한 줄평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팰리세이드 살 바에 아이오닉 9 삽니다. 이로써 추천 등급 및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